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붓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채화 붓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천연모와 인조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초급자용 붓은 대부분 인조모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가격이 천연모보다 저렴한 게 장점이고요. 천연모와 비교했을 때 물의 흡수가 적어서 초보들이 사용하기에는 물 조절이 약간 쉽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모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천연모는 일단 인조모에 비해서 물의 흡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을 머금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찍은 양으로 아주 많은 면적을 칠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약간 초보분들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얘가 또 쓰면은 천연모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모도 아주 좋은 수채화 붓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괜찮은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화홍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죠. 화홍에서 또 이런 천연모를 만들었어요. 가성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화홍 500 시리즈 중에 2호인데요. 크기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죠. 딱 비교를 해보면은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천연모 나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화홍 시리즈도, 화홍 500 시리즈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요새는 천연모와 인조모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적절히 섞은 믹스된 붓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바바라 70R 시리즈가 인조모와 천연모가 섞여 있는 붓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가장 괜찮은 인조모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 화홍 700R 시리즈입니다. 이 붓의 특징은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다홍에서 오렌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 띠가 있는 국산 붓인데요. 가격 대비 굉장히 질이 좋아서 저도 입시 미술할 때 정말 많이 쓴 붓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릴 붓은 이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AMB 111R이라는 요것도 국산 붓인데요. 화방넷에서 구입을 저는 했고요. 요것도 뭐 나쁘지 않게 평탄은 합니다. 붓의 털도 잘 빠지지 않고 사용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붓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하는 붓은 바로 이 윈저인 뉴튼의 240 시리즈입니다. 이 붓은 왜 좋아하냐면 이 붓이 말라 했을 때는 지우개 털기가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천연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하고요. 이거 마치 화장할 때 파우더 브러쉬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 많이 먹여가지고 초벌칠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이 붓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붓은 이 라파엘 803 시리즈 붓인데요. 이 사이즈는 3호이고요. 요거는 다람쥐 꼬리털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천연모 중에서도 약간 힘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인조모만큼이나 물감이 잘 묻어요, 고르게. 왜냐면은 표면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서부터 커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번만 묻혀도 굉장히 물감이 고르게 묻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웬만한 인조모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 사용하는 붓이기는 한데요. 이런 한국화용, 동양화용 붓도 사용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손에 집히는 대로 좀 쓰는 편이고요. 붓모가 딱딱하고 탱글한 그런 질감을 내가 원하냐, 아니면 부드러운 바탕을 칠할 수 있는 그런 수채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질감을 원하냐, 이런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붓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다, 확실히 좀 묘사를 해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이 라파엘 8500 시리즈 4호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더 작은 호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가 굉장히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묘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조금 있지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붓은 천연모와 인조모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인조모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좀 예산이 된다면 천연모도 쓰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천연모와 인조모의 특징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실제로 섞인 그런 붓을 찾고 있는데 추천해주세요 할 때는 이 바바라 708 시리즈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그림 엽서 작업할 때 사용한 붓이 모두 다 바바라 708 시리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붓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작가들 보시면은 물감도 그렇지만 붓을 잘 바꾸지를 않아요.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붓이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붓을 만약에 저렴한 걸로 시작했으면은 내가 그림의 퀄리티가 좋아져도 여전히 저렴한 붓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작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입시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화홍에 요 테두리가 없고 약간 반투명한 붓이 있어요. 그 붓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수채화 붓의 수명이 1, 2년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한 가지 가지고 주구장창 써서 많이 닳아있는 상태였는데 친구가 이 붓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써볼래? 그러고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당장 엄마한테 이거를 사달라고 해서 이거를 사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마찬가지로 붓도 저는 저렴한 것도 써보고 나중에 예산이 맞는다면 약간 고급 천연모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붓 사이즈 추천도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입시할 때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18호 이상, 18호에서 20호를 써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그림 그릴 때 가장 안 좋은 버릇이 깨작깨작이에요. 깨작깨작이 왜 안 좋냐면은 이렇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게 바로 깨작깨작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항상 전체를 보면서 시작을 하고 마무리,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조금씩 활용점점으로 찍어서 완성하는 게 저는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스킬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면적 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묘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좀 안정적으로 그림을 끝낼 수가 있는데 작은 붓을 초보부터 작은 붓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스킬들을 큰 붓으로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큰 붓으로는 붓끝으로 작은 선도 만들 수 있고 넓은 면적으로 넓게도 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비교적 작은 붓은 이거보다는 넓은 면적을 칠하기가 약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약간 둔탁하다고 생각되는 붓으로 일단 모든 기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큼 어떤 기교든 웬만큼 할 수 있을 때 작은 붓도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예산이 되신다면 뭐 큰 붓도 있고 작은 붓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붓을 구비하시면 좋겠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 붓의 장단점이 뭔지 많이 써본 사람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붓을 사려고 하신다면은 한 취미로 하시려면은 요 한 8호 정도? 8호에서 12호 정도의 붓을 일단 몇 가지 사서 써보시라고 말하고 싶고요. 내가 쓰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서도 붓을 호스를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요만한 아주 엽서 크기의 작은 종이에만 나는 그림을 그려요 하시면 굳이 이렇게 큰 붓은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4절지 이상의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붓이 잘 맞았던 건데 만약에 아주 작은 종이에 시작을 하실 거라면 이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붓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특이한 붓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말고 더 저렴한 납작붓으로도 충분히 배경 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게 쓰다 보니까 이런 붓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붓을 구입한 거지 괜히 이런 거 써보시지도 않았는데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사란 말이오?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나는 붓에 돈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다 할 때는 화방넷 같은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셔서 다른 거 이렇게 구입하시면서 둘러보시면서 이런 아주 1000원대의 A&B 붓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천연모의 맛을 느껴보고 싶어요. 한 10,000원까지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바바라 701 시리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채화붓 설명하면서 정말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채화붓의 생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쓰다 보면은 끝이 좀 낡아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1, 2년 정도 쓰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붓의 수명을 가장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천연모와 인조모로 나뉘는데요. 천연모는 만약에 산성 샴푸가 있으시면은 깨끗하고 흐르는 물에 산성 샴푸로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린스라고 생각하시고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샴푸하고 그다음에 린스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쓰던 물감이 마구 섞여있는 그 물통에 마지막으로 헹구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미술학원 할 때 쓰던 붓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슈렉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붓이 제대로 헹구지 않고 그냥 한번 대충 씻어서 꽂아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붓을 오래 못 씁니다. 붓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은 깨끗한 물에 2번 정도는 씻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이 붓을 더 오래 쓰고 싶다 하시면은 산성 샴푸로 이렇게 빨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채화붓 세척 비누가 있어요. 화방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런 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거는 절대 천연모를 씻으시면 안 됩니다. 모가 상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왜 산성 샴푸로 씻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머리털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뭐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머리를 조금 더 잘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는 산성 샴푸를 이용해서 감아줘야지 머릿결에 손상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연모 같은 경우에도 동물의 털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 머리털이랑 그나마 좀 성분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산성 샴푸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깨끗하게 세척이, 이 안에 있는 털까지 깨끗하게 세척이 된답니다. 그래서 산성 샴푸로 세척을, 천연모는 좀 비싸니까 세척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산성 샴푸 구입하시면은 많이 비싸요. 제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인터넷에 뭐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미용 도매 이렇게 치면은 막 1리터가 넘는 산성 샴푸가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세척을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수채화 하다가 남은 그 물에 씻는 거보다는 비누나 샴푸로 2차 세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해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붓 말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붓은 이렇게 두고 말르면은 붓털이 이런 방향으로 좀 처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권장을 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리시던가 아니면 평평하게 눕혀서 말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리실 때 약간 이 털의 모양이 눌린 상태로 말리지 마시고 이렇게 끝이 뾰족해지게 세팅을 손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말리면 더 좋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붓 종류와 종류에 따른 붓의 쓰임새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저렴이 붓, 가성비 좋은 붓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은 해가 너무 뉘엿뉘엿 또 지고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너무 강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물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물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물감도 추천해드리고 예산에 따른 물감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